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진작에 찍었어야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찍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명상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상이 잘 안 됐어요.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명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또 그 많은 것 중에 이번에 좀 나한테 맞는 명상, 쉬운 명상, 그걸 찾았어요. 그 명상이 바로 거울 명상이라는 거예요. 김상훈의 와칭이라는 책은 몇 년 전에 이렇게 마음공부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소개했던 책이어서 들어는 봤어요. 그리고 그 와칭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울 명상을 알게 된 건 책을 통해 알게 된 게 아니라 책은 안 읽고 그냥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방송에서 이제 내용만 아니면 책 제목만 그 작가만 좀 많이 접해봤어요. 그 거울 명상을 알게 된 건 제가 김상훈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고 이제 계속 즐겨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거울 명상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나도 해봐야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채널에 가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권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심은 했어요. 나는 거울 명상이 너무 맞아서 좀 힘들어 하는 사람한테 그거 해봐라 권하는데 스스로 찾아서 알게 되는 것과 때가 안 됐는데 막 권하는 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무 좋았지만 막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2사람한테 권했다가 좀 상처받았어요. 이 얘기는 이제는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또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만 할게요. 그 거울 명상 체험당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거울 명상 하는 방법이 큰 거울 앞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요. 몸을 이완해요. 그리고 조명도 좀 환한 것보다는 뭐 간접 조명이 좋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방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번잡해지더라고요. 불을 끄면 너무 어둡고 부분 조명 키면 너무 멀고 하여튼 커다란 거울에 앉아서 이완을 한 후에 이 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찰자의 시각으로 거울 속에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평소에 관찰자의 입장으로 내 몸을 보는 것, 내 감정을 보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다른 책에서도 그런 유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륜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탁 알아차리라는 거죠.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건 내가 관찰자가 되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못 알아채잖아요.
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이렇게 봐요. 보고 첫날에 왜 실패했냐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냥 오랜만에 내 얼굴 보네? 많이 늙었네? 그러니까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눈, 코, 입을 뜯어보기에 바빴지. 낯설다, 늙었다, 피부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했지 별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거울 명상은 더 방송 많이 듣고 이렇게 좀 더 방법을 확 안 다음에 시도해봐야겠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항상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좀 평온해지고 싶어서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걸 접하고 방송 듣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도 일상생활에서 딸아이가 말대꾸를 한다든지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여전히 마음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고 막 신세 한탄하고 막 부정적인 말 쏟아붓고 싶고 막 이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한 것을 말로는 할 수 있어도 내 몸에 익지는 않은 거죠. 내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몸과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걸 항상 느꼈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면 내 생활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파르륵 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해, 하늘 보고 감사해, 깜보리 보고 감사해, 산책하면서 다행이야 많이 그러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까먹고 내 꿈이 그림책 작가여도 그림도 안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막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루하루. 근데 이제 그날은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일이 뭐가 잘 안 돼서 물건이 잘 안 나가서 코로나로 한 열흘 쉰대. 쉴 수도 있대. 지금 높은 사람들이 회의 중이래.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요즘 월급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음 달 또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 하고 이제 끊었는데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남자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나는 8월에 암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 회사 일해 하고 나한테 확 떠넘기는 느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할 말 다 했어. 그래갖고 짜증이 났어요. 화도 나고 아무리 마음 공부한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코로나로 일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걸 다 갖다 붙여도 여전히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좀 달라지고 싶은데 해서 이제 그날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도 내 그릇은 달라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거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미간을 쳐다봤어요. 쳐다봤죠? 이렇게 쳐다보고 털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이제 그날 힘든 건 그거였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털어놨죠? 나도 보호받고 싶어.
나도 도움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항상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다. 그게 이제 현실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 기댈 수 있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난 너무 힘들어. 책임감이 힘들어. 남편이 좀 듬직하고 막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내가 좀 힘들면 나 힘드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다 떠맡길 수 있는 이런 든든한 존재면 얼마나 좋을까가 있는 거였어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걸로 착한 사람이야 어쩌고저쩌고를 해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건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나 힘들어. 나 보호받고 싶어. 나 도움받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이게 슬픈 이야기 자기 개인사 슬픈 얘기하면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꺼내니까 그 밑바닥 막 진짜 배꼽 아래에서 그 올라오는 울음이 막 엉엉 운 거예요. 그러면서 스치는 기억이 그 거울 명상의 그 효과가 그거거든요. 억눌린 감정, 억눌린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힘든 걸 견디며 살아. 내 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날 알았어요. 그게 억눌렸다는 걸.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저는 철이 드는 그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여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거나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거나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는 느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있어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정가 한 권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엄마 아빠는 연로하셔. 엄마 아빠한테 돈 얘기를 하면 걱정하셔. 무리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나를 성장시켰겠죠. 그런데 억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란 건데 스스로 알아요. 엄마가 항상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막 정성껏 차려서 내가 먹는 걸 이렇게 행복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에서 그거 느껴져요. 우리 엄마는 입도 좀 거칠어서 막 칭찬보다는 욕도 많이 하셨는데도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돼야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 돼야지. 짐되지 않아야지. 멋진 엄마 돼야지. 강한 엄마 돼야지. 이게 너무 강해서 엄마를 사랑은 했지만 엄마를 좀 안쓰러워 했던 거죠. 그 감정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억눌려 있는데 그때 막 울면서 엄마를 이제 엄마 93세잖아요. 지금 거동도 잘 못하시고 정말 말씀도 잘 못하시는 그냥 너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는데 근데 엄마는 항상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막 자판해서 막 뭐라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돌본다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있었어요.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난 진짜 강해야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명상하면서 이렇게 우는 순간 엄마의 그 힘듦이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재주도 없는 우리 엄마가 환갑이 넘어서 돈이 한참 필요한 나를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엄마의 그 고민, 엄마의 그 힘든 순간이 확 와닿은 거예요. 돈은 벌고 싶은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애썼던 거. 그래갖고 그게 신비한 경험에 저는 울었던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 엄마를 향한 엄마의 인생 중에 그 엄마의 힘든 그 순간이 느껴져서 이게 뭐랄까 내 몸에 진짜 내 안에 신의 일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확 느꼈어요. 엄마한테. 엄마를 향한 그 사랑을 확. 그래서 우리 엄마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도 아니고 마치 내가 신이 되어서 우리 엄마라는 그 아픔을 진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을, 엄마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풀렸어요. 그 순간. 명상은 15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이 그 순간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온전히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 나를 들볶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독서 논술 가르치고 밤이 되면 잠자고 이런 식으로 사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괜찮아, 나중에 꿈 이뤄도 돼, 천천히 이뤄도 돼, 계속 다독였지만 계속 나는 괴로운 게 뭐였냐면 제가 억누른 감정 중에 나는 나중에 무능력한 엄마 안 될 거야, 더 강하고 멋지고 강한 엄마 될 거야가 억누른 감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멋진 훌륭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동화 작가나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게 진짜 온전히 꿈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내 자식, 딸들한테 그런 엄마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눌린 감정이.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갑상선암 수술해야 되니까 지금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도 그래도 하루가 조금 나를 편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해결된 거예요. 내가 멋진 엄마 되려고 너무 힘들었구나. 그것조차도. 너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어.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저한테 안 맞았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피곤한 거예요. 내일 운전해서 어디를 갈 거를 생각하면 오늘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운전이 안 맞았는데도 왜 그렇게 운전에 연연했냐면 멋진 엄마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딸 집에 갈 때 김치라도 갖다 주려면 버스 타고 뭐 타고 이렇게 가는 엄마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김치를 그렇게 가져오면. 요즘 신식 엄마는 자동차로 그렇게 운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딸들한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내 모습을 상상했는데 버스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아니라 내가 운전해서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 갖다 주고 싶은 엄마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당장 그 장롱에 있었던 20년 된 그 운전면허증 꺼내서 당장 운전 시작한 이유가 그 얘기 들은 거거든요. 요즘 신식 엄마들은 김치 담아서 아이들 집에 그냥 갖다 준다. 딸들 집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운전이 뭐 필요해. 남편도 운전 잘하고 교통 잘 돼 있는데 내가 운전을 왜 하다가
그 엄마하고 연결된 그 얘기 듣고 제가 운전대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서 이제 그 명상 중에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운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왜 편히 못 쉬었는지, 그게 바로 멋진 엄마 되려고 내가 너무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났더니 얼마나 개운한지, 몸도 개운하고 가볍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편해졌어요. 쉬는 것도 진짜 온전히 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딸 아이들한테 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명상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랬고 내가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운전도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폐차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운전을 하려고 애썼긴데 그게 그거더라 했더니 이제 애들도 좀 따라오면서 그냥 엄마는 그냥 지금도 멋진 엄마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이 저는 너무 신비했어요.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뭐 눈물 나고 이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 엄마를 온전히 사랑한 거. 엄마도 살아보니까 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보면서도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무능력 할까? 돈 버는 재주도 없을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엄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엄마가 조금 더 강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힘들 텐데 이게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를 내 안에 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정말 사랑으로 엄마를 이해했고 그리고 내 내면 아이 너무 애쓰지 마. 근데 지금 이제 거울 명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냐면 명상하면서 뭔가가 나와야 된대요.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심지어 구토도 하고 막 얼굴이 막 자기 눈에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진짜 막 변하는 것도 보이고 막 자기 몸에서 빛도 나오는 것도 보인대요. 저는 사실 빛 나오는 거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 이후에 또 안 했어요. 편해서. 근데 저 밑바닥에서 그 울음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인지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제가 지금 배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 후에 이제 그때쯤 유산균을 먹어서 이제 부작용으로 배가 막 아랫배가 막 뿡뿡하고 막 팽창되는 걸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거울 명상 다른 편을 보니까 그게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병원 다녀와서 누가 힘들었길래 권했더니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물을 찾게 해줘야지 목도 안 마른데 제가 막 물 마셔라 막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날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이게 뭐 끝이 있는 명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집에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데 요즘 둘째 딸이 이렇게 강의도 집에서 듣고 하니까 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방문 닫고 거울 보고 혼자 쭝얼쭝얼하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까봐 제 명상에 방해가 될까봐 지금 집에 혼자 있을 때를 지금 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잘 전달됐기를
제 신비한 경험이. 거울 명상이 이상한 거 아니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